자,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열 문제랑 확통 문제를 좀 합쳐놓은 실험적인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수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즘 수열을 아예 안 푸시는 친구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어느 단어는 안 나올 거다 라고 지레짐작해서 미리 예단하고 아예 그 단어 문항을 안 푸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비중을 줄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아예 이 단어는 안 나올 거야 하고 아예 제껴버리는,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고 제껴버리다가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 3년 정도 나온 유형들은 그래도 지금 약간 유행에서 벗어난 것 같아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귀찮잖아요. 귀찮아도 꾸준히 한두 문제씩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 두 개를 줬어요. 사실 좀 굉장히 항을 친절하게 준 겁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밑에 점화식이 조금 복잡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의 항 AN으로부터 세 종류가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A2N, A4N 플러스 1, A4N 플러스 3 파생되는 거지. 그러니까 후자에 두 개 봤을 때는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두 배 한 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결이 약간 달라서 골치가 아픈데, 근데 뒤에 규칙을 보니까 규칙이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뭐냐면 항넘버를 2배 하시면 플러스 1을 하시고, 항넘버를 4배에서 1 더하거나 3 더하는 경우에는 4 더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개 찾은 겁니다.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 더 할지만 결정해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지금 10이 되는 항넘버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10이란 항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봤다면 A1하고 A3 줬잖아. 그래서 A1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9 하든가 A3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6 하면 되겠다. 근데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는 짓거리는 1 더하든가 4 더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플러스 9 아니면 플러스 6 만드는 방법의 수를 세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다시 일단 답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A1에서 시작한다면 9를 더하면 되는 거라고. A1에서 시작해서 9를 더해줘서 9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근데 네가 더할 수 있는 게 다음항으로 갈 때 4 아니면 1밖에 못 더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큰 수 기준으로 세는 거지. 그래서 4를 2번 쓸 때, 4를 1번 쓸 때, 그 다음에 4를 아예 안 쓸 때 플러스 6 만들어주세요. A3에서 시작해서 10이 되려면 6만 더하면 될 텐데 4를 1번 쓸 때, 4를 1번도 안 쓸 때 뭐 5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라는 것이고, 내가 플러스 9를 만들 때 4, 4, 1의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될 테니 경우의 수 3가지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딱 하나죠. 플러스 1을 하는 방법은 항넘버를 2배 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플러스 4를 하는 방법은 항넘버를 4배에서 1도 해도 되고 3도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4를 하는 방법 몇 가지구만? 2가지구만. 그래서 플러스 4 하시는 방법이 2가지씩이니까 2의 제곱이고, 요게 6개입니다. 1 5개죠? 6개 배열하는 방법 6가지에다가 4 정하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1, 6개, 1, 9개. 그 다음에 4, 1, 1 순서 정하는 방법 3가지. 플러스 4 하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12, 12, 1, 6, 1. 그래서 총 32가지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이 32가지 방법만큼 10이란 항이 등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A1과 A3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짓거리입니다. 우리 시간이 촉박하고 일단 답이나 내야겠다 하시면 이러는 건데,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스타팅 포인트를 A1에서 시작하든가 A3에서 시작하든가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10에 도달하려면 무조건 A1 아니면 A3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뿌리가 이 2 종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째, 얘네를 더하는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다 다르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라는 거는 당연히 항 값은 10이지만 플러스 4 플러스 4 1의 순서가 다르면
그 다음에 뭐 411 더하는 거랑 441 더하는 거랑 항넘버가 과연 다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중복되는 게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경우의 수 셀 때 개수 세는 문제잖아요. 개수 세는 문제에서는 항상 요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봐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빠지는 게 과연 없는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나는 A1과 A3에서 시작하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AN으로부터 AEN과 AEN 플러스를 파생되는 거 평가원 기출에서 오지게 많이 봤죠? 그럼 1번째로부터 2, 3번째 파생되고 2번째부터 3, 4, 2번째부터 4, 5번째 3번째부터 몇 번째야? 6, 7번째 이런 식으로 항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AN으로부터 AEN, AEN 플러스를 파생되는 경우 2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내가 앞에 항 몇 개만 알면 됐어요? A1만 알면 됐어요. A1만 알면 A1으로부터 모든 항이 다 파생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항을 갖고 오든 간에 걔의 뿌리를 추적하면 무조건 A1에서 시작한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A1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랑 유사한 게 AN에서 시작해서 뭐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째로부터 3, 4, 5번째가 파생이 되는 거고 3, 4, 5번째로부터 9, 10, 11번째가 파생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갭이 떠버리네. 3, 4, 5번째랑 6, 7, 8번째 사이가 떠버리잖아. 그래서 A1만으로는 안 되고 누구까지 알아야 돼요? A2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A로부터 6, 7, 8. 그래서 3, 4, 5, 6, 7, 8이 완성되는 거고 그러면 9번째부터 8번째까지 물어봤으니까 26번째까지 파생되는 거지.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 두 개 항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항들은 전부 다 A1에서 시작했든가 A2에서 시작했든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황스러운 건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경우를 나눈 건 상관없는데 이게 AEN으로 준 게 약간 당황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른지는 생각하면서 사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4N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규칙을 다르게 줄 거면 띠랭 이렇게 4개 다 줬어야지.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홀수 번째는 명확하게 안 해요. 홀수 번째 항으로 오실 때는 그냥 전 단계 n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4 더하세요 라는 것이고 A4N? 근데 이건 A2N 거쳐서 2번 한 거잖아. 그럼 얼마 더한겨? 2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4n 플러스 2가 얘가 빌런인 거야. 근데 이놈 새끼 홀수야 짝수야? 짝수잖아. 그러니까 A2n 플러스 1에서 왔을 거고 A2n 플러스 1은 또 홀수니까 걔 뿌리를 추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게 뭔 개소리냐면 우리가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맨 최초의 항 몇 개만 알면 되겠어요? 1, 2, 3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1로부터 파생되는 게 A4, 5, 6, 7이 파생이 되는 거고 A2로 파생되는 게 8, 9, 10, 11이 파생되는 거고 A3으로 파생되는 게 12, 13, 14, 15가 파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거치게 되면 16번째부터 63번째까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4배씩 항이 뻥튀기가 되는 걸 텐데 과연 이 모든 항들을 다 이해하려면 A1과 A3만 알면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열을 할 때 무지성으로 한 줄로 쭉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용도를 좀 그려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생되는 수용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좀 비스하게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가겠습니다. A3은 4고요. A2! 근데 A2는 A1에서 항넘버 2배 된 거네. 항넘버 2배 할 때는 그냥 1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2는 1 커져서 2란 얘기고 항넘버는 2개요. 항은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럼 A2는 누구로부터 파생된 거냐면 A1에서 파생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A1에서 직접 파생되는 새끼들이랑 A1에서 A2를 거쳐서 파생되는 새끼나 전부 다 뿌리는 A1이네. 그리고 A3를 뿌리로 갖는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좀 나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A1과 A3만 알면 A1, 2, 3를 다 알아요.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A4부터 A15까지를 봐야 되는데 홀수 번째는 이미 다 압니다. 홀수 번째는 그 전 단계에서 얼마 더 하세요? A1에서 A5로 갈 때 얼마 더 하세요?
4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5가 되는 거고 5 더하고 그 다음 A2에서 4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6 되는 거고 6 되는 거고 홀수 번째 다 알아요. 그 다음 A3에서 파생되시면 역시 4 더하는 거니까 8 되는 거고 8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짝수 번째만 채우시면 되는데 4의 배수 파트는 이미 다 한다니까요. 얼마 더하세요? 항넘버 4배 되면 2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3 되는 거고 2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4 되는 거고 2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6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A, 6, 10, 14인데 A, 6, 10, 14는 누구로부터 파생됐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항넘버 2배 된 거니까 A, 3, 5, 7로부터 파생된 거고 A, 3까지는 아는데 A, 5, 7을 몰라서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5, 7은 이미 알았죠. 홀수는 다 안다니까. A, 15까지 홀수를 다 알아요. 그리고 A, 5, 7이 어디서 파생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홀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랑 3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A5를 뽑아내는 게 A1으로 A1만 알면 되는 거고 A7을 뽑아내는 게 A1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모든 뿌리가 A1 아니면 A3이네. 그래서 나는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 A6도 알아버렸어요. 이게 얼마인지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A6으로 왔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조상님을 찾았을 때 조상님이 A1 아니면 A3만 알면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내가 A4부터 A15까지를 통해서 누가 파생될 거냐면 A16부터 촉촉촉촉 해서 A63까지 파생이 되겠죠. 이때 홀수 번째는 다 압니다. A63까지. 그럼 4의 배수도 다 알아요. 2 커지세요? 2 커지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 몇 번째를 모르는 거냐면 18번째, 22번째 쭉쭉쭉쭉 해서 62번째까지를 몰라서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어디서 파생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짝수고 짝수니까 절반 치시게 되면 A9에서부터 31까지로부터 파생이 된 것이고 얘는 전부 다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마는 A2에서 시작했고 A2에서 시작했고 31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니까 A7에서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2부터 A7까지만 알면 A18부터 A62까지 다 알고 그러면 A1부터 A63까지를 다 이해해버리는 거네. 근데 A부터 A7까지는 하면 벌써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학적 귀납법스러운 겁니다. 내 첫 장부터 15번째까지를 알면 16번째부터 63번째까지를 알고 그럼 첫 장부터 63번째까지를 알았네? 그러니까 64번째부터 256까지를 알고 모든 항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고 모든 항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내가 최초의 항 몇 개만 알면 된다? 2개만 알면 된다. 모든 항들은 다 뿌리를 찾으면 A1과 A3로 와요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을 만들 때 A1에서 시작해서 9를 더했든가 A3에서 시작해서 6을 더했겠구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예, 가는 경우. 이 말 A1하고 A3이 아니라 막 A10, A20 막 이런 걸 줬으면은 골치가 좀 아팠을 텐데 과연 저 두 개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봤어야 될 텐데 문제에서는 심플하게 A1하고 A3를 주셨습니다. 배려 당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쌤 그럼 배치가 다르면 항넘버가 무조건 다 다르냐라는 건데 이거는 방금 한 시행을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A1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쌤 내가 4, 4, 1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방금 봤듯이 항넘버를 4배에서 1을 더 하시든가 3을 더 하시든가 7이란 얘기죠. 항넘버를 4배 해서 1을 더 하시든가 3을 더 하시든가 항넘버를 4배 해서 1을 더 하시든가 3을 더 하시든가 그 다음에 1을 더해주세요. 항넘버를 몇 배 하세요? 2배 하세요 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값을 더할지를 정하면 그로부터 항넘버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방향으로 항넘버들을 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은 이 배열하는 방법이 다르면 과연 이 항넘버가 다 다르냐 또 항넘버가 다르면 이 배열 방법도 유일하게 하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A42가 10이라는 건 알겠어. 10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를 만드는 방법이 4, 4, 1로 유일하냐라는 거죠. 근데 그건 방금 한 시행을 잘 이해해 보시면 된다. 42는 짝수네요. 짝수니까 짝수를 만드는 방법은 항넘버 절반 치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럼 A21이 되면 항넘버를 21에서 2배가 됐네? 그럼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고 A21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를 했다는 얘기고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아하, A 얼마에서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4로 나온 나머지가 1이죠.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A 5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죠. 이게 4n 플러스 1 꼴이 돼야 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넘버가 2배가 돼서 2n이 되든가 4n 플러스 1이 되든가 4n 플러스 3이 되든가 라고 했는데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2n 짝수가 나왔다면 절반 쳐서 그 전항에 뿌리는 n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고 홀수라면 4로 나온 나머지가 1 아니면 3이겠죠. 그때 얘를 파생시키는 얘 뿌리를 찾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값을 플러스 4 플러스 1의 순서를 정하면 10이 되는 항이 유일하게 정해지고 또 10이 되는 항을 하나 정했을 때 이 41을 만드는 뿌리는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며 그 역방향도 1대1 대응이라 해서 A41을 만드는 방법은 A1에서 441 순서로 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방향이 1대1 대응이 돼서 내가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결과의 개수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과연 A1과 A3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생관계에서 초기 항 몇 개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